지금은 입력을 감지해서 그때 발생한 이벤트를 보여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여기 스크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입력은 잘 감지했다는 게 되고, 그리고 키를 눌렀다 뗐다 하면은 키 업다운이 많이 생깁니다. 이벤트가 잘 보면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키 왼쪽, 오른쪽, 아래, 위를 눌렀어요. 그러면 내가 누른 키마다 값이 다 달라요. 자, 이게 왼쪽, 오른쪽, 아래, 위. 그러면 지금 3, 4, 5, 6이죠? 3, 4, 5, 6인데 이 숫자마다 키마다 다 정해진 그 값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부 상황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떤 식으로 설정됐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하는가 그걸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게임 내에서 타이핑 영문으로 하고 또 뭐 숫자 패드 숫자를 쓴다면 이제 또 그만큼의 경우의 수를 두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방향키 4개랑 스페이스바 4개만 쓸 거니까, 스페이스바 해서 총 4개, 5개죠? 5개만 쓸 거니까. 아닌데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3개네요. 그래서 이런 거 키값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뭔지 알아내려면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저장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을 해보죠. 3, 4, 5, 6이었으니까 10737 41903부터 해서 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4개. 그랬을 때 이게 뭐가 왼쪽 키고 이런 거 알고 싶으면 눌러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4가 왼쪽이네요. 그러면 오른쪽이 3이고 4가 왼쪽이었으니까 특수문자 미음 한자 키 누르고 탭 누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왼쪽 3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숫자는 저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뭐가 뭔지 파악한 다음에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왼쪽 키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포문이 감지하는데 어떻게 감지하냐면 돌면서 이벤트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경우가 참이면 값을 바꾸는 식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벤트 타입이 이게 아마 키다운 키다운이라면 요 안에서 한 번 더 체크해야죠. 그래서 이벤트의 키가 키 레프트라면
이때는 뭐 아직 기능 없으니까 패스라고 할게요. 눌려있는 게 키다운일 텐데 어떤 키가 눌려있는가? 이럴 땐 키 레프트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실행해봤을 때 이벤트를 모두 다 출력하지 않고 키다운인 상황일 때 그게 왼쪽 키면 아니지, 이쪽에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니까 그냥 키만 눌리기만 하면 키 레프트가 뭔지 나오겠네요.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데 왼쪽에 해당하는 키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다시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 제대로 됐으니까 프린트 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안쪽으로 정속시켜도 결과는 똑같아요. 왼쪽 키, 지금 이제는 왼쪽 키가 잘 눌리니까 왼쪽 키 누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확인까지 했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반복문, 포문을 돌면서 이벤트를 계속 가지고 오고 있고, 퀴즈는 X 버튼 눌렀을 때고, 이거는 키보드랑 다르게 그냥 클릭하면 끝입니다. 누르면 끝인데 여기서는 이제 키다운이죠. 키보드 누르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키가 눌렸는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러면 누른 거 잘 인식하는지에 대한 게 있으면 되겠네요. 정상이 필요 없고 이것만 있어도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눌렀을 때 이동하면 되겠죠.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왼쪽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왼쪽으로만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간다는 건 좌표가 바뀌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 캐릭터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좌표였으니까 이 좌표 값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것도 X좌표. 그러면 X좌표를 감소시켜야죠. 그거를 얼마나 감소시켜야 할지는 정해져 있진 않으니까 설정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움직여야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얼마나 움직여야지까지 디테일한 부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없고요. 아직 이동속도 정한 것도 없고, 그러면 없는 설정이니까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 이미지마다 이제 이동속도를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나면은 무브라고 하겠습니다. 무브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무브를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게 5만큼이라고 하는 거고, 적용되는 시점은 만약에 이동하는 속성이 적용되는 시점을 여기가 60이 아니라 1로 설정한다면 초당 한번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어.move는 5로 했는데 이 5는 픽셀 단위예요. 픽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초당 60번씩 5픽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고 왼쪽 방향키를 잠깐 눌렀는데 엄청 많이 가 있으면 변화폭이 큰 거죠. 변화폭을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숫자를 높이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거랑 연관이 돼 있냐면 그 총선 게임 있죠. 슈팅 게임에서 이제 주로 뭐 마우스 감도 높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무브, 자, 이 무브가 클수록 감도가 높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여도 화면이 되게 막 휙휙 전환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휙휙 전환되는 거는 이 무브 값이 되게 커질 때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왼쪽 키 눌렀을 때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 건데, 그러면 일단 안쪽에서 좌표를 변경해야죠. 플레이어의 X를 플레이어의 무브만큼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의 X 처음 좌표는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왼쪽 방향키 누를 때마다 5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X좌표는 업데이트 되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레프트라서 왼쪽으로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키 라이트가 되겠고, 그러면 잘 눌렸는지,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X좌표는 증가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해줘야 되고, 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인 게 화면에 보일 거고, 어떤 키를 눌렀는지 그 키의 코드가 결과에 나오니까 이렇게 프린트 해주는 거는 어떤 키를 눌렀는지 로그를 남기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거 실행하면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키를 눌렀는지도 잘 나오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처음 상황입니다. 지금 안 눌렸으니까 보이는 게 없죠? 여기서 왼쪽 방향 키를 한번 누르면 움직이고 왼쪽 키에 값이 나오고, 그래서 오른쪽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각 방향으로 쭉 이동시키려면은 보통은 이제 이동시키려는 방향을 계속 지속해서 누르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일이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거 계속 누르고 있다가 보면은 이 화면 밖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죠? 왜 그럴까요? 일단 최대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일단 이동은 됐으니까 발견한 이런 문제 두 가지 크게 큰 두 가지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쭉 이동하는 것과 화면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것. 일단은 그리고 게임 화면으로 나가면은 화면 밖으로 나가면 정상적인 이용 불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키다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별다른 잘못은 없고요. 그냥 프로그램이 부족한 겁니다. 키업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동작해야 하는 경우는 이제 시점으로 따졌을 때 왼쪽 키를 누르기 시작한 상황부터 왼쪽 키를 뗄 때까지 상황으로 가야죠. 지금은 키 다운만 알고 있고 키 업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눌린 시점부터 뗀 시점까지 변화가 아니라 누르면 감소, 그러니까 좌표값 누르면 좌표값 감소하고 또 누르면 감소하고 이게 전부예요. 뗄 때까지는 또 다르죠. 그래서 나는 해야 되는 거는 누르고 이거를 뗄 때까지 이겁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거는 떼는 시점이죠. 키보드에서 손을 떼는 시점 그리고 나는 그리고 이제 누르는 시점부터 뗄 시점까지 반복. 이렇게 이것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누르는 게 키다운이니까 올라가는 거는 키업이라는 개념이 동작 감지예요. 키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른 시점부터 떼는 시점까지는 계속 빼야 되고 또는 더하거나 어떤 키를 눌렀느냐에 따라서 좌표값이 계속 변경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눌렀을 때 뭘 눌렀는지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상위 개념은 뭘 눌렀는지가 아니라 눌렀다라는 이 사실이 좀 더 상위 개념인 거죠. 키업도 마찬가지고 뗐다가 되겠죠, 이때. 그러면 자, 이거 키업 다운이니까 여기는 키업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엘리프로 해놓은 게 낫겠네요. 왜냐면 다운과 업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키를 누른 동시에 때릴 수 있다 이게 아니니까요. 한 덩어리로 묶는 게 맞습니다. 일단 키업만 추가했고 키다운에서 이 레프트 부분 이 부분을 잘 보면 왼쪽 방향 키가 눌리면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키가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려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오른쪽 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정을 해볼 건데 잘 보세요. 레프트 무브라는 거를 true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ight 쪽에도 right move를 true로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아니지 다운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레프트 무브 여기를 false라고 해놓고
라이트 무브를 false라고 해놓겠습니다. 참고지수로 판단할 거예요. 직접 빼는 게 아니라 true, false로 판단할 건데 이게 가능하다는 건 이런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left 무브는 false. 이렇게 우선 둘 다 false라고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실행하면 left랑 right 얘는 false예요. 그러면 true로 바뀌는 경우는 키다운 눌렸을 때니까. 그리고 떼면 다시 false로 돌아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키가 눌릴 때 true, 키가 이제 키를 손에서 떼면, 손을 키에서 떼면 이제 false로 다시 돌아오는 거고, 눌렸다면 안쪽, 키다운 쪽 지나가겠죠. 지나갔다는 거는 이쪽은 지나갈 수 없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가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눌려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키를 누르는 거랑 떼는 거랑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키가 떨어진 걸 인식해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true랑 false, 이 true false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true랑 false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키가 눌렸다와 키가 안 눌렸다. 이 두 가지 경우니까. 그래서 눌린 상태를 참거지 그걸로 판단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처음에 false였던 거를 눌렸을 때 true로 바꾸고, 이 true로 바꾼 상황에서 키를 떼기 전까지는 true 값이 바뀔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키를 떼는 순간 false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를 줄 건데 이 해당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left move가 true라면 눌린 경우잖아요. 왼쪽 방향키가. 그쵸? 눌리면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지만 하고, 그 다음에 else if right move가 true라면 이때는 증가하면 되죠. x좌표. 이러면 좌표 변경하는 코드는 감지하는 부분에다가 썼는데 변화를 줘야 되니까 여기로 바꿨죠. 그러면 이제 눌려있는 거랑 눌린 거랑은 다르니까 한 번밖에 인식을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눌려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겠죠. while문을 돌면서 이 안에 있는 포문, 이 포문을 실행하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났을 때 내가 어떤 X를 눌렀으면 퀴시를 갈 거고, 그리고 키를 눌렀으면 키 누른 거 안에서 어떤 상태를 변경할 거고, 키에서 손을 뗐으면 키 업에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실행이 안 됐다는 거는 위에서 실행이 됐다는 거니까 실행되고 나면 바로 이쪽을 만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실행을 해보고 올라가서 또 돌고, 그랬을 때 뭐 키가 눌려있는 상황이라면 레프트 무브의 값은 계속 true니까 다시 여기는 지나가고 여기로 또 오고. 근데 만약에 이제 키를 뗐다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키를 계속 누르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키를 뗐어요. 그러면 다운이 아니라 업이잖아요. 이쪽 안쪽에서 일이 일어날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게 초당 60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키 업다운이냐 이걸 먼저 따지고 어떤 키가 업인지 다운인지에 따라서 이쪽에서 좌표값을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실행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고, 무브보다는 좀 디스턴스가 낫겠네요. 디스턴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동거리가 커지면 빨라지는 것처럼 보일 거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을 거니까 반영되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잘 움직이죠? 왜 버벅거리는 것처럼 나오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했고, 그러면 키를 꾹 누르고 있을 때 했으니까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 막아야죠.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해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이 화면 크기가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로폭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동하는 부분은 어디 있죠? 구별 잘해야 되는 부분은 키를 누른 거 감지하는 부분이랑 좌표값을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감지하는 거는 키 업다운 쪽이죠. 그리고 이동은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동을 주관하는 부분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얼만큼 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공의 왼쪽 면이 이 화면의 왼쪽까지만, 그리고 주인공의 오른쪽 면이 화면의 오른쪽까지만. 제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게임 화면입니다. 전과 좀 동일하게 해보자면 이 부분이 각각 이렇게 최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각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걸 어떻게 코드로 표현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이동 범위에 있어서 상한선, 그러니까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 마지노선까지 고정을 해야죠. 범위 제한해야 되고, 일단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최대 이동 가능 범위,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죠. 왜냐면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최대 이동 가능 범위, 얘는 뭘까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때잖아요. 그러면 이때 캐릭터의 좌표는 x좌표가 0이겠죠? 원점이 0,0으로 왼쪽 상단 기준이었으니까 y좌표는 위에서 고정해놨으니까 a라고 할게요. 그죠? 이때는 0,a인 거죠. y좌표. 그러면 x좌표는 0이다.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 x좌표.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x좌표의 최대값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x좌표 최대값 400이죠. 왜냐면 게임 화면의 크기를 400x 900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400까지 근데 그렇다는 거는 여기 이쪽이 기준이니까 400으로 갔다라면 (400으로) 가면은 이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때의 x좌표 여기 있으니까 x좌표는 400이잖아요. 그러면 안되죠. 여기서 이만큼 와야 됩니다. 400에서. 그래야 최대 이동 가능한, 오른쪽으로 최대 이동 가능한 범위의 x좌표가 이때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나왔죠. x좌표 400 마이너스 주인공의 아니지 플레이어의 가로 길이, 가로 길이만큼만 빼면은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400 마이너스) 가로, 이게 오른쪽이고 이때는 뭐 0이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가로폭이 몇이었지? 50으로 해놨네요. 그러면 350일 거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좌표는 결국에 0, 몇이 될 거고, 이때는 400 마이너스 플레이어 점 리드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풀이가 코드에서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야 돼요.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근데 이 400도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사이즈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 리스트에다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를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 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혀요.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동하면서니까 플레이어의 X좌표가 변하면서 범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X좌표가 변하는 때는 여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플레이어의 X좌표가 0이라고 0 이하로 간다고 하면은 이때는 플레이어의 X좌표를 0으로 막아놔야죠. 여기에 딱 닿으면은 더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좌표는 이런 상황일 때 계속 0으로 막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해 봤을 때 이제 안 가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여기는 화면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어디에 걸릴까요? 그냥 왼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쪽에 걸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가 얘도 좀 추가를 해 줍시다. 추가를 할 건데 만약에 이번엔 이쪽 상황이 다르죠. 이 X좌표가 400을 넘어가려고 할 때니까 일단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이즈 0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때 사이즈 0이라고 X좌표를 해놓으면 근데 이때는 바로 안되고 아마 화면 밖에 딱 걸친 상태가 될 거예요. 화면 밖으로 나가긴 해요. 근데 여기에 딱 걸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만큼을 또 빼줘야죠. 이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일 때 X좌표가 여기에 있을 때 더 이상 옆으로 못 가게 해야 되니까 X좌표가 플레이어의 위드만큼 이상이 된다면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좀 더 안전하게 X좌표가 0일 때까지는 되잖아요. 음수가 되려고 하면은 못 가게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전히 못 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렇게 이동 범위랑 이동까지 제한했습니다.